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21년도 3회차 실기 문제 해설 진행하겠습니다. 이론서에서 다 탄탄히 배웠기 때문에요. 이제 기출문제 풀면 기출문제가 훨씬 재밌습니다. 기출문제를 동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요, 이거 빨리 볼 거 없습니다. 기출문제 볼 거 먼저 보지 말고요. 이론서 먼저, 이론서에 제가 아주 차근차근 또박또박 핵심 포인트로 잘 설명드렸으니까요. 이론서 먼저 강의 들으시고 기출문제 풀어보시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보통 3회차가 항상 그렇진 않지만 3회차가 가장 쉽습니다. 1회차가 보통 제일 어려워요. 항상 그렇진 않지만 관례적으로 이번 3회차 문제도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한 문제 빼고는 18문제 중에서 한 문제 빼고는 17문제가 기출에서 똑같이 나왔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지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1번 문제 갑니다. 상담학 문제입니다. 정신분석에서 방어기제의 종류 5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5가지니까 5점이죠. 여기서 잠깐 방어기제 나오면 무조건 5점짜리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몇 개 외워야 돼요? 5개 외워야 돼요. 상담학의 기본적인 프로이드의 방어 기제는 30개가 넘습니다. 30개 다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 여러분들이 외우기 쉬운 거 5개만 외우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외우기 쉬운 거를 제가 묶어놨지만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외운 거 나는 전의를 외웠다. 전의 전치를 외웠다. 그거 쓰면 돼요. 전의 전치도 있고요. 주지화도 있겠고요. 또 반동 형성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죠. 여러분들이 외운 거 쓰면 됩니다. 굳이 예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대표적인 예를 써놨으니까요. 억압,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워 무시 속으로 억눌러 버리는 것을 억압이라고 한다. 부정, 고통스러운 현실이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부정하는 거죠. 투사, 자신의 심리적 속성을 남에게 있는 것처럼 남 탓하는 것이다. 타인에게 있는 것처럼 남 탓하는 것이다. 합리화, 그럴듯한 구실을 붙여서 정당화시킨다. 그럴듯한 구실을 쓰고 정당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글짓기 하면 됩니다. 이 답이 채점자의 채점표에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채점표의 채점자는 30가지에 해당하면 맞게 하라. 이 내용은 주관적으로 판단하시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그대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글자하고 똑같이 써야 맞다. 이게 아니에요. 의미만 맞으면 돼요. 그래서 이론수에서도 강조했지만 타당도 있게 글짓기 하자. 왼손으로 비비건 오른손으로 비비건 양념이 많이 들어가건 양념이 덜 들어가건 새우젓이 덜 들어가건 고추장이 덜 들어가건 고춧가루 덜 들어가건 어차피 김치다. 그냥 저건 김치야. 맛이 있건 없건 김치야라고 하면 맡겨주는 겁니다. 이렇게 타당도 있게 글짓기 하면 다 맞게 한다. 다만 이 내용은 맞아야 된다. 그래서 억압, 부정, 투사, 합리화, 승화, 전위, 치환, 주지화, 반동 형성, 여러 가지 있습니다. 퇴행, 그 중에서 5개만 골랐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5점 먹고 들어간다. 방어기제는 무조건 5점, 5개만 골라 쓰자. 5점 먹었습니다. 이건 누워서 떡 먹기죠. 윌리엄슨 무불어흥. 그래서 이건 6점짜리로 나올 때도 있고 4점짜리도 나올 때 있습니다. 그래서 무불어흥.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지만요. 부분 점수를 주나요? 부분 점수를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습니다. 이건 채점자 마음입니다. 이건 고용노동부에서 채점할 때 딱 지시를 내려요. 그래서 문제가 쉽게 나와서 합격자가 많다. 그러면 부분 점수를 주지 마시오.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부분 점수를 주시오. 이거는 막말로 오야맘입니다. 그러니까 채점자 맘이니까 최대한도로 부분 점수까지 맞을 생각으로 아는 범위에서 잘 써야죠. 근데 이런 건 뻔할 뻔짜니 무불어흥, 진로 무선택이라고 해도 되고 직업 무선택이라고 해도 됩니다. 무불어흥, 일체도 많이 나오고 이론서에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진로 선택에서 인식조차 없는 상태이다. 선택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 자기 이해와 직업세계 이해 부족으로 확신이 없는 경우다.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라고도 하고 자신의 흥미와 적성과 관계없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이다. 외우기 쉽잖아요. 내담자의 흥미와 적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다.
흥미와 적성이 불일치. 내담자의 흥미와 적성이 일치하지는 말한다. 왜 여기 뭐가 있어요? 이런 거는 채점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썼냐 안 썼냐의 의미지 이거를 잘 썼다 안 썼다 이걸 논술 시험처럼 내용을 보고 채점하는 게 아니에요. 무불어응을 아냐 모르냐 여기에 맞게 타당도 있게 썼냐 안 썼냐. 진로 무선택. 아, 진로는 물을 먹고 싶어요. 물을 너무 먹고서 이게 무가 무슨 무인가요? 단무지죠. 아, 단무지를 선택해서 중국집에 갔네요. 이렇게 쓰면 틀리겠죠. 딱 봐도 이렇게 안 쓰고 그냥 진로에 대해서 선택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쓰면 다 맞게 준다. 이런 융통성이 채점표의 의미다.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문제 갑니다. 부처가 탐전행을 타고 인도로 갔다. 쉽잖아요. 탐전행. 기본적으로 제가 나온다고 엄청 강조했습니다. 탐전행 6점짜리 나오고요. 이거는 탐색 단계의 4가지 활동을 쓰시오라고 별도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개방, 흥미학 적성에 대한 탐색 결과에 대한 피드백, 불일치 해결. 그래서 자아상과 피드백 간의 불일치 해결. 하나, 둘, 셋, 넷 이게 쓰면 4점입니다. 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부처가 제시한 집단 상담에서 탐색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3가지와 행동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3가지를 쓰죠. 그럼 여기서 하나, 둘, 셋 쓰면 되겠고요. 행동 단계는 뭐예요? 장기적인 의사 결정을, 목표 달성을 촉진해서 행동으로 옮긴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래서 행동 단계 3가지. 목표 설정, 장기적 의사 결정, 그 다음에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으로 옮기는 행동 실행. 이러면 3가지죠. 그래서 이걸 쓰면 그대로 또 문맥이 맞겠죠. 탐전행 3번 먹고 들어가고요. 4번 인지정서 행동 아래 비치 A, B, C, D, E 뭐 징그럽게 나왔죠. 근데 여기는 F까지 나왔습니다. F까지 나오면 6점, F가 안 나오면 5점 그렇습니다. 의미를 설명하시오. 의미를 설명하시오라고 나올 때도 있고요. 칸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A, B, C, D에 대해서 의미를 쓰시오 이렇게 나올 때 있습니다. 그러면 A, B, C, D 쓸 칸이 작아요. 그럴 때는 설명 필요 없습니다. 그럴 때는 선행 사건 A는 B, 신념 체계, C, 결과, D, 논박, E, 효과, F, 사로운 결정. 칸이 작고 그래서 ABCD의 모델의 의미를 쓰셔야 하면 이것만 쓰면 되고요. 의미를 쓰고 설명하셔야 하면 이제 간단한 내용, 정서적 혼란을 주는 사건, 문제, 행동, 선행 사건에 대한 내던자의 비합리적 신념 체계, 결과, 신념에 대한 논박, 간단하죠. 그냥 이 말 그대로 엿가락처럼 뺀 거니까요. 이걸 다만 잘 쓸 필요는 없다. 글자 그대로 쓸 필요는 없다. 글자 그대로 써봤자 채점자는 잘 모른다. 그냥 이런 의미를 대충 써도 다 맞게 준다라고 보면 됩니다. 5번 갑니다. 생애 진로 사정의 구조 중 문제를 잘 읽어봐야 돼요. 2차에서는요. 제가 계속 이론수에 잔소리 많이 했죠. 진로 사정의 3가지 부분입니다. 생애 진로 사정의 구조는 첫째, 진로 사정, 2번째 전형적인 하로, 3번째 강점과 장애, 4번째 요약, 예를 써야 돼요. 이렇게 나온 적도 있는데 여기서는요. 이 중에서 진로 사정의 3가지 부분이에요. 여기 진로 사정의 3가지 부분에서 진로 사정, 인생 진로에 대해서 사정 조사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3가지가 뭐예요? 일의 경험 또는 교육 또는 훈련 과정, 여가 시간, 오락 시간에 뭘 하나 이거를 조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의 경험은 내담자가 일의 경험과 관련해서 좋았던 점과 싫었던 점을 사정 조사한다. 내담자의 교육 또는 훈련 과정과 관련해서 좋았던 점 그냥 그대로 늘어빼면 되죠. 여가 시간, 내담자의 여가 시간을 활용한 활동에 대해서 사정한다, 조사한다. 그냥 여가 시간 및 오락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조사한다. 그냥 이건 외울 것도 별로 없어요. 그냥 글짓기 늘어빼면 되니까요. 다만 여기서 불합격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문제를 잘 안 읽어요. 여기다가 또 이렇게 쓰는 사람 많아요. 진로사정 나왔네. 진로사정, 전형적인 하로, 강점과 장애 이게 써놓고 부점수 안 주나요? 부점수 안 줘요. 이건 문제가 틀린 거예요. 답이. 이건 문제가 생애 진로사정의 구조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가 진로사정 하나 썼으니까 답은 안 주나요? 이거 빵점 처리됩니다. 문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봐야 돼요. 진로 서정의 세 가지는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진로 서정의 구조가 나오면 진로 서정에 예 쓰면 되겠죠. 일의 경험, 내담자의 일의 경험, 교육 또는 훈련 과정, 여가 시간, 오락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봐야 돼요. 6번 갑니다. 슈퍼 진단 나왔죠. 슈퍼 진단. 문개언이다. 그래서 문개언, 문제적 평가, 개인적 평가, 예언적 평가 이건 일체에서 많이 나왔죠. 그래서 문제 평가, 내담자가 겪고 있는 직업에 대한 어려움과 기대 등에 대해서 기대 이런 문제를 평가한다. 개인 평가, 심리 검사, 심층 대화, 사례 연구 등의 자료를 통해서 내담자의 개인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개인 문제 평가와 개인적 평가를 바탕으로 내담자의 어떤 직업을 만족하고 성공할 수 있는지 예측하고 예언하는 것을 말한다. 이걸 그대로 빼면 되죠. 엿가락처럼. 이게 문개언이라는 것만 알면 6점 먹고 들어갑니다. 7번 문제 가보시죠. 진로 시간 전망의 원형 검사에 대한 시간 전망. 이번에 상담하기 7문제 나왔습니다. 세 가지 차원 나옵니다. 세 가지 차원, 이거 쉽죠. 그래서 원 세 가지 일체도 방향성, 미래와 목표 달성, 방향성, 개인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미래의 시간을 뭐 현실적으로 땡겨오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땡겨오는 것은 변별성이다. 변별성, 미래를 현실처럼 느끼게 하고 미래 계획에 대해서 현실처럼 느끼는 것을 변별성.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해서 미래지향성,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입장에서 땡겨오는 것은 방향성이다. 그래서 현재의 행동과 미래의 결과를 서로 연결하는 것을 통합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6점이죠. 8번 갑니다. 심리학입니다. 육각형 홀랜드. 홀랜드 이것도 뭐 일관성 뭐예요? 홀랜드의 육각형성에서 두 흥미 코드가 서로 리아색 이게 서로 붙어 있을수록 일관성이 높다. 서로 붙어 있을수록 일관성이 높다. 변별성은 뭐예요? 서로 붙어 일관성이 있지만 각 개인의 유형은 직업적 흥미 등에 얼마나 뚜렷한가를 각 개인의 유형만의 특별한 변별력을 갖고 있는 특별한 특징을 갖는다. 뭐 이걸 이렇게 쓰면 되겠죠. 정체성, 한 개인과 환경에 대해 갖는 정체성이 얼마나 분명하고 안정되어 있는 것을 평가한다. 정체성은 뭐예요? 정체성은 사회적 지위 또는 직업적 안정감, 경제적 안정감. 정체성이란 이렇게 똑같이 안 써도 돼요. 그냥 우리가 알기 쉽게 1차에 외웠던 정체성이란 경제적 보상과 사회적 지위에 대한 안정감을 의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평가한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쓰는 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비스무리하게 쓰면 다 점수를 준다. 서로 코드가 인접한 거 일관성. 각 유형의 독특한 특성을 변별성. 또 안정성. 정체성을 아이덴티티 안정감이라고 하거든요. 경제적 안정, 사회적 안정을 의미한다. 정체성이란 각 개인과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안정감을 의미하며 경제적 보상과 사회적 질미를 의미한다. 이렇게 주저리 쓰면 됩니다. 이게 제목이 뭐라고요? 관련된 해석 차원입니다. 해석 차원. 이렇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해석 차원 5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라고 나온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뭐 써야 돼요? 일관성, 차별성, 정체성, 계칙성. 서로 거리가 떨어지는 거 있죠?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일관성, 차별성, 정체성, 계칙성, 변별성 나왔죠? 그 다음에 일치성. 그래서 성격과 환경이 서로 얼마큼 일치하는지 알아보는 거, 일치성. 이거 쓰면 해석 차원의 5가지죠. 9번 갑니다. 제목이 중요한 겁니다. 기준참조검사, 준거참조의 의미. 기준참조검사, 비교하는 거죠. 준거참조검사, 기준점을 통해서. 그래서 개인의 점수를 집단 내 상대방과 비교 해석해서 상대평가 방식이다. 예를 들면 상대평가. 준거참조검사, 개인 점수를 기준 점수와 비교해서 당락을 결정하는 절대평가 방식이다. 예를 들면 직업상시험. 이거 쓰면 쉽죠. 6점 금방 먹고 들어가요. 의미만 알면요. 10번 갑니다. 심리검사 도구를 검사장면과 따른 준거장면에 따라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6점. 두 번째 나온 문제거든요. 축소. 여기서 제목을 잘 봐야 돼요. 심리검사 도구를 검사장면에 따른 준거장면에 따른 분류 3가지를 쓰고 축소 상황검사가 있고요. 옛날에 나올 때는 이렇게 문제를 주어지고 이걸 설명하시고 나오는데 이번에는
중거 검사 장면에 따른 중거 장면에 따른 분류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쓰는 걸로 나왔습니다. 축소 상황 검사, 축소한 거죠. 실제적인 상황 같지만 실제적인 과제 직무를 축소시켜서 그 수행 결과를 관찰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모의 장면, 모의한 거죠. 시뮬레이션, 실제적인 장면을 인물인 장면으로 만들어서 그 장면을 수검자가 수행 성과 관찰하는 평가를 시뮬레이션 검사라고 한다. 경쟁 장면 검사, 같은 상황에서 실제 문제 또는 직업 작업을 게시하고 경쟁적으로 수행을 평가하는 검사이다. 기능 올림픽이나 수학 올림픽이나 대학이다. 경쟁적으로 평가하는 거. 알면 쉽죠? 11번 갑니다. 직업심리검사의 신뢰도를 주장하는 방법, 신뢰도 추정하는 방법 세 가지. 검사, 재검사 신뢰도, 반분 신뢰도, 동형검사 신뢰도 나오면 세 가지만 나옵니다. 세 가지만 보는 겁니다. 같은 검사를 동일한 피검자에게 대상으로 시간 간격을 두고 똑같은 검사를 두 번 검사해서 상관관계를 산출하는 거다. 상관관계에서 비교하는 거다. 상관관계를 검사하는 거다. 뭐 이런 거 그냥 대충 쓰면 됩니다. 판분 신뢰도 검사를 문항수와 같도록 두 부분 나눠서 두 검사들 간의 상관관계를 산출하는 것이다. 쉽죠. 동형검사는 똑같은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동일한 특성을 측정하는 동일한 특성입니다. 두 개의 검사, 같은 유형의 검사. 여기도 동일한 특성을 측정하는 두 개의 유형, 같은 유형의 검사를 개발해서 두 검사 간의 점수들 간에 비교하는 것을 동형검사라고 한다. 이렇게 의미만 맞으면 됩니다. 11번 갑니다. 직업상담사의 내담자의 검사 결과를 위해서 이건 틴슬리입니다. 틴슬리. 테슬라가 아니라 틴슬리. 이건 브래들리입니다. 브래들리. 베이커리가 아니라 브래들리. 사실 몰라도 돼요. 틴슬리와 브래들리가 이제 혹시라도 이런 문제 나오면 야 이번에 무슨 뭐 테슬라가 나왔어. 테슬라하고 뭐 베이커리가 나왔나 봐. 테슬라가 뭐죠? 자동차 그죠? 뭐 머스크인가요? 야 테슬라 머스크가 빵을 먹었나 봐. 그게 답인가? 이러면 무식하잖아요. 그래서 틴슬리와 브래들리가 언급한 검사 결과 검토 두 단계를 쓰고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하는. 2단계로 나온 데도 있고 이제 원래 4단계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거는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에 대해서 이해 단계로 내담자가 검사 결과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좀 검사 결과에 대한 이해 단계로서 내담자 이해 단계로서 이거 그대로 빼면 되죠. 내담자에게 검사 점수나 결과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통합 단계는 더 의미를 부여해야죠. 이해 단계를 바탕으로 한 통합 단계로서 내담자에 대한 알고 있는 다른 정보, 내담자에 대한 다른 정보들과 함께 통합해서 검사 결과를 알아보는 것이다. 그래서 말 그대로 늘려빼면 됩니다. 14번 갑니다. 직무평가 방법, 그러니까 제목 직무평가 방법 4가지가 있죠. 서열법, 분류법, 점수법, 요소법, 뭐 비교 확인법 뭐 여러 가지 있지만 4가지만 딱 골라서 위에서 나오면 4가지만 나옵니다. 그래서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기초를 두고 각 직무의 중요도 장점에 따라서 순서, 서열을 정해서 하는 거, 분류, 등급을 만들어서 분류하는 거, 이런 식으로 다 설명했습니다. 점수화시켜서 하는 거, 요소 비교법, 6가지 요소를 뽑아내서 각 요소의 척도에 따라서 평가하는 거. 그래서 4가지 했습니다. 이건 처음 나온 문제입니다. 처음 나온 문제 깐니마 똑같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요, 우리 1차에서 배웠어요. 1차에서 여러분 배웠죠. 종족은 똥을 자엽교 다리에서 설정제와 함께 버리자. 아하, 너무 재밌네요. 라고 하지만 이게 뭔 제목인지 몰라요. 1차에는 맞출 수 있지만 2차에는 이렇게 제목이 중요해요. 만약에 종조분 자역배 설정 다 외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목만 알더라도요. 종조분, 종합, 조정, 분석 이것만 써드려도 3점은 먹고 들어가요. 부문 점수. 이건 100% 주게 돼 있어요. 왜? 이게 세상에 이렇게 처음 나온 문제도 구석구석 처음 나온 문제를 맞췄을까? 이건 채점자도 놀래거든요. 근데 몰라요. 이런 문제가 있어? 나 몰라. 이러니까 이제 힘든 거예요. 제목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자료, 사람, 사물과의 관계,
자료, 사람, 사물과의 관계를 뭐라고 한다? 직무기능이라고 한다. 그래서 직무기능 나오면 자료와 사람과 사물과의 관계이다. 자료는 종조분 똥을, 사람에서는 자엽교 다리에서, 사물은 설정제와 함께 버리자. 지금 이 순간에 이 문제가 이 문제구나라고 이해하는 분도 많을 겁니다. 또 나올 수 있죠. 여기서 6가지를 쓰셔 나올 수 있죠. 그럼 이렇게 종조분 수계기 이렇게 6점짜리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 나오면 또 나오면 얘는 안 나와요. 그럼 얘는 과감히 포기해야 돼요. 얘까지 외우면 더 스트레스 받아요. 그럼 얘로 나올 수 있어요. 자료에서 6가지를 쓰시오. 그러면 종조분 수계기. 그래서 종조분 종합 조정 분석, 종조분 똥을 수계기로 무게를 달았다. 다시 갑니다. 종조분 똥을 수계기로 무게를 달았다. 그래서 수집 계산 기록, 종조분 수계기에서 6점짜리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료에 대해서 종조분 수계기,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실질적인 시험에서는요, 조정을 써놨겠죠. 종합을 써놨겠죠. 종합, 그다음에 조정, 분석, 수집, 계산, 기록.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여기가 잠깐 볼까요? 6점짜리네요. 하나, 둘, 셋, 넷, 5개 나오니까요. 하여튼 뭐 이런 유형입니다. 나오면 다 나올 수 있어요. 6점짜리로요. 종조분 수계기, 이거 포인트 잡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쉽죠? 다수직업 종사자란 무엇이며, 다수직업 종사자란, 그래서 이론서 설명 잘 들으면 누워서 떡 먹깁니다. 이론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이론서 설명에서 또 자세히 설명하면요, 이거 더 지루해요. 이론서에 자세하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한 사람이 전혀 다른 2가지 이상의 직업을 하는 것을 다수직업 종사자라고 하며, 원칙은 다시 수채, 시간 우선 원칙, 시간이 많은 것으로 결정하며, 수입 우선 원칙, 시간으로 결정하지 못할 때는 수입이 많은 것을 결정하며, 그래도 결정하지 못할 시에는 조사 시 최근의 직업을 결정한다. 이렇게 쓰면 깔끔한 겁니다. 16번 갑니다. 통계 단위의 산업 결정 방법. 이거 또 나왔네요. 아주 이거 엄청나게 연이어서 3번 연속 나온 문제입니다. 3고예요. 연속해서 3번 연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포인트 잡으면요, 통계 단위의 산업을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산업에서는요, 활동 유형, 산업활동 유형이 나올 때도 있고, 산업 결정 방법이 있고, 또 분류 기준이 있고, 분류 기준은 산투생, 결정 방법은 엉덩이 미는 거, 그다음에 산업을 결정하는 방법, 산업활동의 유형은 뭐 주된 활동, 부차적인 활동, 보조적인 활동이 있다, 뭐 쭉 이거 있고, 이 문제에 따라서 잘 파악이 됩니다. 여기서는 산업을 결정하는 방법이니까요, 엉덩이 미는 거예요. 엉덩이 미는 게 뭐예요? 댓글 확인했습니다. 댓글 써준 분 감사드리고, 댓글 쓰신 분 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엉덩이 미는 게 뭐죠? 거기 동계올림픽에서 쇼트트랙, 2분인가 써놨더라고요. 2분 반드시 합격될 겁니다. 쇼트트랙에서 엉덩이 미는 것. 생산 단위의 주된 산업활동은 부가가치액의 크기를 결정하며, 부가가치액의 크기를 결정하지 못할 시에는 산출액을 결정한다. 계절에 따라 산업을 달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조사대상 기간 중 산출액이 많은 것을 결정한다. 또 휴업중 청산적인 산업활동은 휴업 전 청산 전 산업활동을 결정하며, 개시하는 활동은 설립적인 활동은 개시하는 활동을 결정한다. 엉덩이 3개 미는 거, 쇼트트랙에서 엉덩이 미는 거 기억나시죠? 엉덩이 미는 것만 기억나면 안 돼요. 엉덩이 미는 건 내 기억 들었어, 강의 때. 제목이 뭔데? 몰라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엉덩이 미는 게 뭐예요? 산업을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엉덩이는 왜 밀었어요? 산업을 결정하려고. 그래서 요 3개 쓰라고 나올 때도 있고, 이번 시험에서는 2가지만 나왔습니다. 17번 갑니다. 노동시장 문제입니다. 노동수요의 탄력성 결정 요인. 노동수요, 일자리가 탄력성, 왔다리 갔다리 안정성이 없어요. 갑질한다.
갑질한다. 오징어 게임에서 갑질 겁나게 하죠. 오징어 게임. 갑질 왕이 누구예요? 거기서 그 오징어 게임에 할아버지잖아요. 갑질 왕. 그 사람이 쭈물딱쭈물딱 하는 거 아니에요. 쭈물딱쭈물딱. 그래서 오일남식 오일남. 오일남이 갑질 대왕 아니에요. 거기서요. 그래서 막 사람 죽는 거 보고 깔깔대고 웃고 주물딱주물딱 한다. 그래서 다 그 조금만 움직이고 잘못하면 다 죽이잖아요. 얄짤이 없이 막. 그래서 대다수가 다 총 맞아 죽잖아요. 대다수가 총. 그래서 대다수가 총 맞았다. 대다수 총. 그래서 가계와 기계와 노동의 대체가능 표시로 노동 수요 탄력성은 탄력적이다. 얘는 공통근무잖아. 그대로 쓰면 되죠. 그냥. 다른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 표시로 노동 수요 탄력성 커진다. 얘도 뭐 안 써도 됩니다. 생산물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노동 수요가 커진다. 이것도 안 써도 돼. 총 비용 비교해서 노동 비용의 임금이 시장 비율수록 대다수가 총마였다. 탄력성. 18번 갑니다. A 기업은 시간당 임금이 4,000원이고 2,000원일 때 쭉 나옵니다. 임금이 2,000원일 때. 이건 그대로 공식만 쓰면 돼요. 이거 엄청나게 나왔어요. 7점짜리예요. 문제만 조금 바뀌었지 형식은 똑같아요. 노동수요 탄력성, 임금의 변화일 뿐 노동수요 변화량의 비례. 얘는 공식 안 써도 됩니다. 알잖아요. 원래 임금분의 병론의 원래 노동수장분의 이건 안 써도 됩니다. 이해만 되면 됩니다. A 기업의 노동수요 탄력성. 원래는 여기서 뭐냐? 원래 임금 4,000원분의 뭐 1,000원. 변화된 거 2만 원분의 마이너스 100, 그래서 마이너스 50%니까 절대값 치면 플러스 받겠죠? 2다. B기업은요. 원래 6,000원에서 마이너스는 절대값 치세요. 3만 원, 3만 원. 그래서 마이너스 16.6에서 10% 치면 0.6이다. 그래서 탄력성은 퍼센테이지 안 쓴다. 숫자만 바뀌었죠. 형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기획기업은 시간당 임금이 4,000원이고 2만 원 시간의 노동을 필요한다. 임금이 5,000원으로 인상되면 임금이 변했죠. 10,000시간 노동이 필요하다. 원래 여기는 뭐 임금이 4,000원일 때 임금이 5,000원으로 인상되면 원래 임금이 4,000원이니까 4,000원 분의 원래 임금은요. 원래 임금 4,000원 빼기 변화된 임금 5,000원. 그럼 4,000원 분의 마이너스 1,000. 마이너스 1,000은 절대값 치고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계산하면 된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임금 협상의 타결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B기업이다. 왜? B기업이 노동수요 탄력성이 여기서 B기업이죠. A기업의 노동 탄력성은 2고요. B기업의 노동 탄력성은 0.60이죠. 작죠. 왔다리 갔다리 가요. B기업이다. 노동조합의 개선력은 노동수 임금 탄력성이 비탄력일수록 커진다. 그러니까 탄력도가 작을수록, 그러니까 B가 탄력이 작죠. A보다. 즉 노동수요 임금 탄력성이 비탄력이면 임금을 크게 인상해도 고용량이 적고 실업이 적게 발생한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임금 인상 강력하게. 즉 탄력도가 적다는 건 뭐예요? 안정적이다. 비탄력적인 건 뭐예요? 안정적인 거다. 안정적이다는 건 뭐예요? 노동조합의 파워가 크다 이거죠. 그래서 임금 협상의 타결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B다. 왜? 노동조합의 파워가 더 세기 때문에,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주물딱 마음대로 갑질을 못하기 때문에 라고 쓰면 7점짜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번 시험의 특징은 직업정보에서 또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정보에서는 많이 나오면 한 문제 나왔네요. 산업결정 직업정보가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은 2문제 나오고요. 직업정보 3문제 나왔는데 보통의 유형들은 상담학 6, 심리학 6, 노동시장 3문제, 직업정보 3문제 이렇게 나오는 게 기본 구성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뭐 한 문제 빼놓고는 뭐 어려운 문제 없었습니다. 합격하는데 우리 직공모의 강의만 들으면 100% 합격 다 하실 겁니다. 자, 믿음 천국 부신조 구호 외치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